오늘은 황순원의 고개사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 이때 말하는 전쟁은 6.25 전쟁을 얘기해요. 6.25 전쟁 중에 겪은 작가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당시에 비참했던 피난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작품이다. 작중에서 나오는 고개사는 위태로운 직업을 삼는 존재인데, 작품 속의 화자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뭘로 비유하고 있다? 고개사를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절망적인 어떤 현실인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거쳐야 할 이 방 중요한 소재입니다. 공간. 확보해야 하는 나의 가족의 모습과 그 방을 비워달라고 공세를 펴는 집주인의 모습이 대비됨으로써 피난민의 고통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은 전쟁 중의 실생활의 한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냄으로써 전쟁이 몰고 온 불행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 서울을 떠난 나는, 여기서 나라고 했으니까 몇 인칭 시점입니까? 그렇죠. 1인칭 시점이죠. 근데 나의 이름이 뭐야? 황순원이야. 잠깐. 작가의 이름을 작품 서술자의 이름으로 그대로 쓰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서술자가 곧 작가야, 이거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소설이다 라는 인식이 확 와닿죠. 이건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자서전적,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작품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6.25 전쟁으로 인해 서울을 떠난 나와 가족들은 부산보다 물가가 싸다는 이유로 처음 피난지를 어디로 택해? 대구로 택해. 자, 변호사 댁의 넓은 뜰 한 구석에 있는 헛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변호사 댁에 어디로 갔어? 헛간으로 가. 자, 여기서 상당히 비참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딱 와닿죠? 피난민의 절박한 사정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는 일상 속의 변호사 댁 노파는 안뜰에 있는 변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는지 알겠죠? 되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노파가 뜰 구석에 거전잎 변소를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한다. 딸 선아의 한쪽 신발이 사라진 사건으로 변호사 댁 사람들의 매몰찬 인정, 그 인정으로 인해서 아내는 불안해하고 나는 노여운 감정을 갖는다. 갈등이 살짝 드러나네요. 전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파는 사람의 행실을 해야 사람이 아니냐며 모멸감을 주고 연탄을 드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헛간을 비워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탄광으로 쓰던 거야. 하지만 사실 낮에 마실 온 이웃 노파들이 다복솔 뒤에 감춰진 거정잎 변소를 발견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여기다가 변소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란 얘기죠. 결국 헛간에서 쫓겨난 황순원 가족들은 대구 시내를 전전하기 여러 차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로 왔어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처음부터 부산으로 갈 걸. 하지만 상황상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선 처제의 방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그곳 사정도 순탄치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처제가 살고 있는 늙은 변호사 집도 식물을 두어야 한다는 이유로 방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했다. 이 변호사들이 문제네. 노골적으로 이해타산으로 타인의 고통에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변호사 영감과 방을 속히 구할 수 없으니 나가지 못하겠다는 처제, 그 다음에 아내의 갈등이 나타난다. 물리적 폭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변호사의 큰아들 앞에서 방 하나 구하지 못한 나는 무기력한 가장일 뿐임을 확인한다. 인간이 아니라는 취급과 멸시의 눈초리에 징후와 굴욕의 감정을 갖게 된다. 두둥. 결국 절정까지 가나요?
아내의 장사돈까지 털어 주인집에게 사정을 구해보지만 돈을 받지 않는다. 주인집 딸 2명이 자리를 비우라는, 이때 자리를 비운다는 건 방을 빼라는 거죠. 말과 함께 경멸의 시선을 보낸다. 가족들은 부모와 처제집, 외가 등으로 분산하여 잠을 자고 지내면서 아내는 국제시장에서, 부산국제시장이에요. 이거 부산국제시장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죠. 대박 쳤던 영화인데, 옷가지 장사를 하고 어린 자식들은 서면 등지에서 고작 몇 센트의 군표를 얻고자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결말, 나는 어떻게든 방을 구해보려 하고 처자는 절망에서 온다. 갈 곳이 없어진 가족들과 다시 변호사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롱을 부리는 아이들을 본다. 이때 아이들은 우리 집 아이들이 아니죠? 나는 자신과 가족들의 삶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피해로, 즉 재주를 부리는 고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만큼 위험한, 위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 그 다음에 살기 위해 재주를 부리는 삶의 비참함을 해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린 자식들의 순진함을 통해 희망을 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서술자는 그래도 낙관적 인생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전체 정리해볼까요?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고요. 우리가 전후문학이다 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작가의 이름과 서술자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방금 나왔던 거네요. 주인공 이름, 서술자의 이름을 황순원으로 설정한 자전적 소설이다. 자, 우리가 이러면서 황순원 소설의 기본적인 서술상의 특징을 봅시다. 자, 황순원 소설에서 자전적 이야기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된 서술 방식. 즉 뭐야? 황순원 소설에 잘 나타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전적 서사가 한국전쟁, 6.25 전쟁을 배경으로 몇 편이 있어요. 특히 피난기 시절의 이야기에 집중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고개사라는 이 작품은 황순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등장인물 황순원의 주관적인 관점을 집어넣지 않고 되도록이면 객관화하고자 애를 씁니다. 자기 얘기인 거 뻔히 아는데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 말이 안 돼. 반어법이야, 일종의. 그것은 결국 뭐야? 역설적인 공감,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결국은 자전적 서사, 자전적인 소설에서 거리두기와 객관화가 공감, 독자와의 공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황순원의 고개사에서 나오는 이 자전적 서사와 그 다음에 거리두기는 독자의 공감을 얻는 서술 기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유정 교수의 논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일부를 차용해서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 한마디로 뭐야? 작가의 이름을, 실명을 서술자 이름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정서보다는 거리두기, 객관화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윤택한 집주인과 궁핍한 피난민을 대비하여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걸 보기 전에 일단은 피난민이라고 하니까 분단소설로서의 어떤 고개사라고 하는 작품을 봅시다. 좀 전에 봤듯이 황순원은 기본적으로 자전적인 소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분단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더더군다나 이 고개사는 1인칭 시점으로 기술한 분단소설이다.
황순원의 다른 작품들이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관찰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그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자전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서술자의 어떤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까 객관적이라는 건 자전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에 봤을 때는 상당히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자, 고개사가 다른 분단 소설과 차별되는 이유는 무엇에 있다? 개인성에 있다. 군인, 폭격, 무기 등 전쟁을 상징하는 소재가 언급되지 않고 있어 배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전쟁 상황을 암시하는 소재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의 잔혹성, 폭력성, 좌절감을 묘사하지 않는 대신 전쟁이 인간의 윤리와 정, 인간성 내지는 이타성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그리고 피난 생활이 가족의 일상을 얼마만큼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작가는 이런 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그려냄과 동시에 아이들을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분단 소설에 해당한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전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못 가진 자와 가진 자를 방 내지는 집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즉 배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서의 공간적 배경은요, 대구와 부산이에요. 부산보다는 물가가 싸다는 이유로 대구를 먼저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쫓겨나서 결국은 부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대구와 부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매우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포동, 부민동, 국제시장, 서면, 부성교, 동화극장, 보수공원, 경남중학교 등등등등등. 피난지라는 미시적 공간은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결합하면서 일종의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 한마디로 공간적, 지리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는 이러한 형성화 과정을 통해서 전쟁으로 집과 재산을 두고 피난을 나와 피난지에서 남의 집 헛간에서 살아야 했던 자신의 치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것과 대비되게 아이들의 어떤 천진성이 손상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 평화와 화해, 화합과 융합을 가는 거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 공간적 배경과 함께 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해요.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적 배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로 대표되는 황순원과 그의 가족은 이 방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공간, 이 방을 가지고 막 타인을 괴롭히고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는 싹 안면몰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내지는 가진 자와 피난민이라고 하는 대립과 그 다음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한 삶의 절박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 중에 일부를 잠깐 볼게요. 대구가 부산보다 물가가 싸다는 것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날 나는 대구로 올라갔다. 거기는 굉장히 큰 저택이었다. 상당히 넓은 뜰 한 곳에 있는 헛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의 방이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저택과 그 다음에 이 헛간을 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부산에서의 삶이죠. 자, 나보다 먼저 이 말 같은 처녀가 누구에게라고도 할 것도 없이 2, 3일 내로 방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리고는 나에게 시선을 한 번씩 던지고,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야? 멸시에 찬 눈초리. 방도 없어. 이거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방을 지금 뺏고 있네요. 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문을 밀어보니 안으로 잠겼어. 잠겼다는 건 뭐야? 오지 말라는 거죠? 주인집에서 아예 잠가버린 거야. 대문과 마주띄는 우리 방이 새까매요. 와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방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쫓겨난 거죠.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또는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박탈된 거죠. 자, 애들 엄마, 즉 아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나는 애들을 데리고 애엄마가 돌아오려면 의뢰의 그곳을 거쳐야 하는 개천가로 나와 쭈그리고 앉았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 같은 처녀 내지는 주인집과 그 다음에 나가 대립이 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철판으로 된 대문이 있는 커다란 집과 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더군다나 방이 새까맣다는 것은 나의 처지, 어떤 처지, 쭈그려 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인간의 생존에서 중요한 공간인 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인간성을 비판하고 연대감이 상실되어가는 사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황순원의 고개사라고 하는 소설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간적 배경과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나타난 황순원의 독특한 문체상의 특징, 서술 방식의 특징이죠.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